쌤, 요가는 대체 뭐예요? 요가요. 안녕하세요. 휘슬입니다. 휘슬은 사실 삶과 스포츠를 연결하는 키워드로 잡지를 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클럽하우스 데이를 하고 나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좀 더 빨리 소식 전해라, 혹은 더 자주 얘기 나누자. 그래서 이 2024년에는 휘슬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하는 이 새로 거듭난 휘슬은 스프링 캠프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요. 사실 스프링 캠프가 야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전지훈련 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한 시즌을 잘 보내기 위해 이들은 2, 3개월을 뭔가 훈련도 하고 힘도 기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어른 돼서는 보통의 직장인이나 뭔가 일반인들도 그런 스프링 캠프 같은 기간이 주어지면 되게 좋을 텐데 학생 때는 방학이 있는데 스프링 캠프 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봄 되면 사실은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저의 그 시작은 이제 요가를 일주일에 2번 하자였는데 지금 한 번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 번을 꾸준히 하자. 이제 그 다음은 2번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과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쌤도 뭔가 새로운 다짐 같은 거 하셨어요? 봄맞이 뭔가 이런 나만의 스프링 캠프 혹은 새해 다짐으로라도. 딱 정한 건 없는데, 근데 항상 이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한 2월 중순? 아니면 뭐 조금 더 넘어가면 3월 이때쯤 되면 이게 약간 자연스럽게 뭘 조금 더 해보려는 의지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마음이 동하는 게 자연스럽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오기 전에 그런 걸 좀 해보자, 만들어보자, 그렇게 요즘 생각만 하고 있던 참이에요. 뭐가 좋을까요? 1월부터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그때는 1, 2월... 그런 의지가 춥잖아요. 그냥 새해인가 보다. 근데 이 계절 변화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차츰도 그때쯤부터 다시 이렇게 공간을 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동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따뜻해지면서 생기더라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차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 얘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위해서 약간 쌤 소개와 함께 차츰 소개를 살짝 해주시죠. 저는 우선 요가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요가랑 명상을 수련하고 또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성수동에 새촌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간 차츰 할 때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차츰 운영하시기 전에도 요가를 수련하셨다고는 들었지만 차츰 운영하신 건 이제 본격적으로 요가와 명상 문화를 알리는 삶의 시작이잖아요. 네. 사실 요가라는 건 그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의 여가로, 취미로. 학생 때도. 그렇죠. 요가를 한 지는 뭐, 이렇게 업으로 이걸 삼겠다고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고, 학생 신분에서 만약에 누군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보통은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생계를 위한 업을 구해야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제가 입학할 때는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중간부터 사회학을 같이 공부했었던 건데, 만약에 그냥 공부한 걸 좀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 더 손에 닿는 것이긴 했죠. 어떤 의미로는. 자연스러운, 누가 보기엔 그런 선택이었는데, 저는 항상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일을 되게 거대한 담론으로 많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회적인 일, 그런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왜인지 요가를 좀 훨씬 전부터 접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좋은데,
제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모순이나 여러 좀 어려운 감정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내 안에서 이 혼란스러운 걸 잠재우지 못하면 여기에서부터 어떤 내 선의가 뿜어져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서 요가를 업으로 삼으며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도 사실 뭐 이런 좌충우돌하는 시간이 좀 있었죠. 근데 한 몇 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그때쯤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이 요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되게 탑다운으로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원했다고 여기고 있었다면 요가 하는 요즘은 약간 바텀업으로 내가 요가라는 매개체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에 또 큰 의미에서는 같은 류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이 좀 있었던 후부터는 그냥 이 일이 되게 요가에선 다르마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업이랑 좀 잘 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부터 잘 바꾸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차츰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 어떤 계기로 오는 이들이 좀 있으세요? 저같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겠어 하다가 뭔가 번아웃이 된 이들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부류들이 오는지 좀 궁금해요. 전 맨날 목요일 클래스 친구들만 보니까 네. 다양한데 지원님처럼 오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뭔가 우리가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노동의 일을 제일 많이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무슨 일이든 자기 일하면서 이제 좀 지치는 게 아무래도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뭐 어떤 케어의 의미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신 안에 이 뭔가를 좀 채우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요가도 할까 말까 고민한 이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네. 그래도 요가를 하면 내 삶이 바뀔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대감들은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네. 그런 이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쌤이 어떻게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권해주세요. 일단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약간 집과 러닝한 가까운 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망설이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못할까봐 뭐 걱정이다 뭐 이러면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 새로운 거 안 하던 거 하면 당연히 처음에 못 하잖아요. 그냥 뭐 외국어도 새로운 언어 배우면 당연히 발음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듯이 맞아. 사실 걱정은 그게 아니라 못하는 걸 하는 나를 견디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 좀 셀프 친절함을 잘 이렇게 마음에 챙기신 다음에 그냥 우선 집이랑 가까운데 그래도 허들이 좀 낮아야 되니까 가시면 거기에 좋은 안내자 분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캐리를 해주실 거라고 보통 믿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내 성향이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요가에도 스타일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요가라는 것 자체가 운동, 몸을 움직이는 움직임의 큰 범주에서는 되게 정적인 편인데 또 얘 안에서도 나름대로 되게 동적인 편인 요가들이 있거든요. 막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한다든지 음악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신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스타일을 좀 요가 스타일을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요가를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죠. 또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되나? 어쨌든 네. 요가를 할 때 제가 사실 명상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요가 하면서 많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면 내 몸에 온전히 신경을 쓰고 호흡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늘 이제 맨날 앞서서 더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3개월 뒤면 또 뭘 느낄까? 막 이런 것들을 또 앞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건가요? 그게 상이 안 보이긴 하니까 그러다가 저는 요즘 그래서 요가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신기한데 쌤은 언제 요가를 하면서 제일 기쁠까? 예전에는 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시간이 뭐 몇 년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할수록 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그런 성취감 같은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막 어려운 동작이 막 점점 다 머릿속이 되고. 이제 되네. 뭐 그럼 이제 막 다른 걸로도 써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냥 뭐 일을 한다고 해도 이번엔 좀 잘 됐다가 다음에는 마음대로 좀 안 됐다가 이런 게 있듯이 요가 수련하는 요 여정 안에도 이 굴곡이 당연히 이제 있더라고요. 뭐 다칠 수도 있고 요가 말고 내가 뭐 집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많잖아요. 뭐 조금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그대로 수직적으로 막 이렇게 정비례해서 뭐가 이렇게 느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어떤 팍 내가 다음 달에 3개월 후에 막 어떻게 또 변해 있을까 이런 거보다 그냥 이제는 하고 나서 끝날 때 그 느낌이 좋아요. 그냥 우리 사바사나 하고 나면 요가 끝나면 이렇게 누워있는 사바사나 하잖아요. 약간 항상 요가 수련하는 건 좀 치트키처럼 어떤 상황에서 해도 일단 그거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훨씬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든 뭐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든 아니면 되게 뭐 화가 났다가도 그게 덜해지든 뭐 아예 안 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 시간 후에. 이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도파민 중독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요가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으면 계속 요가를 하면 더 그 좋은 기분 내지는 이게 더 늘어나는 건가요? 할 때 끝나고 좋은 건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 그냥 요가 끝나고 나면 오늘 머리석이 만약에 못했어도 좀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가 후에. 근데 그것이 이제 요가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토대를 좀 잘 다져주는 거죠, 걔가. 약간 매일매일의 루틴 같은 걸로 요가가 사실 진짜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맨날 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죠. 의지가 있으면 인간은 무엇이든 하니까. 근데 이제 바쁘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기 어렵죠, 아무래도. 내 삶이 있고 각자 환경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그 안에서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요가 수련의 빈도나 강도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너무 지쳐 있는데 반드시 되게 힘을 많이 쓰는 고강도에 말하자면 그런 수련을 꼭 나는 무조건 주 3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몸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막 3시간 자면서 요가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다지 이제 얘가 더 배가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지속 가능성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 마지막 동작 이름이 뭐였지? 사바사나. 사바사나. 맞아, 맨날 들어도 헷갈려. 그게 진짜 전 그거 하면 무조건 자거든요.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요가를. 사바사나가 송장 자세란 말이에요. 시체처럼 이제 송장 자세인데 그래서 그냥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우리가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삶의 끝에 이제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요가 한 번에 이 1년에 60분, 90분 이 시간이 이제 잘 사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은 약간 죽는 연습, 잘 죽는 연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뭐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하다. 그렇게 죽으면 좀 편하긴 하겠다, 진짜. 확 위로가 되네요. 저는 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뒤에 내가 어떨까? 1년 뒤에 어떨까? 내가 죽을 때 어떨까를 종종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요가 수련하는 되게 큰 미션이 될 것 같아, 앞으로. 잘 죽기. 잘 너무 죽기 위해. 아주 좋죠. 제가 사실 요가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조금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가복을 꼭 입고 해야 되냐. 자긴 부담스러운데 그냥 아니죠. 해도 되냐. 그럼요. 요가복이라는 게 레깅스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붓는 게 붓는 동작이나 이런 걸 지도해 주시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뭐 요즘은 그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있어서 요즘은 그냥 편한 바지, 조거 팬츠 이런 걸 입고 하는 게 또 요가복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옷은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특정한 옷을 입는 건 그냥 더 도움돼서잖아요. 달리기 같은 것도 우리 그냥 반바지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통기성 좋고 막 이런 거 입으면 좀 더 편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요가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 위주가 아니니까 아무래도는 그런 게 좀 떨어지고 실내에서 하니까 뭐 특별하게 제한 요소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불편하니까 막 숙이거나 할 때. 뭐 그래서 상의를 이렇게 바지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안 흘러내릴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핏되면 몸이 잘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같이 요가할 때 크게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안내할 때도. 아무거나 입고 일단 하면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집에서는 잠옷이라도 입고 일단 하면 된다.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은 저도 그렇고 요가를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요가하면 살 진짜 빠지나요? 안 하는 것보단 빠지겠죠? 그런 새로 대답만으로는 소비했으니까. 부족한데? 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합니다. 안 먹어야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효과는 있어요. 약간 내가 잘 붓는다. 그럼 요가가 좀 혈액 순환하는 데에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종이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슬림해질 수 있잖아요. 그치만 살을 뺀다는 것은 항상 멀리 보고 내 생활의 습관으로 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면 빠질까? 이제 이거는 어렵죠. 네. 약간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저 약간 요즘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사실 열심히 네.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 차도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붓기는 확실히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네, 열심히 차츰. 해볼게요. 좋습니다. 건강하게